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일본 맥주의 진출 계획과 조선 총독부의 맥주 전매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 맥주 회사의 조선 진출과 경영, 조선 맥주와 쇼와 기린 맥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일본 맥주의 영등포 공장 설치 문제는 1920년대 전반에 부상하여 공장 적격지로 부지 13만 5천 평을 매수하여 정지공사도 하였지만 맥주 공장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약 50만 상자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불황에 빠졌고 조선 내의 수요도 별 볼 일 없이 10만 상자를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착수 불가능이 되어 방임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1932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쇼와 공항의 영향도 있었지만 맥주 수요가 최근 조선인 쪽에서도 많이 창출되어 온 결과 경성 및 근교 수요로 15만 상자 전후로 보급되었고 만주국 승인에 의해 맥주 수출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각기 총독의 청원을 포함하여 현지 주민들의 열렬한 희망과 조선 총독부의 함경도 개발 계획에 의해 조선산 호브의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 맥주는 총독부 식상국의 양해를 얻어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1932년 10월 15일 마고시 교회 사장이 경성을 방문하여 총독과 정무총관 등을 만나 총독부의 맥주 전매 불시시 의향을 확인하였고 최종 절충을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대일본 맥주의 조선 분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조선의 특수사정, 즉 조선의 산업개발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조선 내 실업가가의 제휴가 바람직하다고는 총독부의 방침이 참작하여 대일본 맥주의 반개 자회사로서 별개의 맥주 회사를 신설했습니다. 마고시 사장을 수행하였던 고베야시 임원에 의해 설립 계획서가 작성되었고 자본금 600만 행 4분의 1 불입으로 새 회사에 대한 출자는 일본 자본 7과 조선 자본 3의 비율로 하였으며 설립 당초부터 6분을 배당하려고 했습니다. 새 회사 설립에 대해 지지가 걱정되었던 조선 내의 실업 관계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흔쾌한 승낙이었으며 민대식, 박영철, 한상룡이 발긴이 되었고 주식 관계로는 핫도리계, 오하시계, 오크라계 등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대일본 맥주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을 보유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일본 맥주의 마고시 교회 사장은 10월 27일 조선호텔에서 경성 경제기재단에게 조선 맥주 회사 창립 계획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계 불황기이므로 주식 공모는 하지 않고 대일본 맥주 회사가 총 주식 중 6만 주를 인수한다. 자본금은 600만 엔이며 4분의 1 불입으로 한다. 본사는 조선에 둔다. 최초 제조량은 1년에 10만 상자 정도로 한다. 현재 조선의 총 수요는 17만 상자이므로 10만 상자로 하면 수요 대부분을 새 회사 제품으로 충당하게 된다. 원료는 조선에서 조달하고 부족하면 내지로부터 이입한다. 이를 위해 당연히 총독부에 배려를 청해야 한다. 신제품의 명칭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표는 바꾸고 싶다. 직공은 약 200명 정도 필요한데 숙련공은 내지에서 데리고 오지만 주로 조선에서 채용한다. 기계는 정교한 것을 독일에서 구입하게 될 것이다. 사명은 조선 맥주 주식회사라고 한다. 공장 건설은 1933년 해빙기부터 오쿠라구미에게 발주하여 착공하였고 연 생산 10만 상자 규모의 제1기
공사를 완료하여 조선 내 작업자족을 도모했으며 그 후에는 만주도 상권에 넣어 제2기, 제3기의 공사를 통해 만주 방면에도 진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총독부의 알선으로 함경도 지방의 들에서 증산할 수 있는 호부로 충당하고 후에는 계약 재배를 실시했으며 거기에는 그때까지는 일본 공장으로부터 몰트를 들여와 사용했습니다. 보리는 충남산 통보를 이용한 적도 있지만 1934년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골든 멜론종을 시범 생산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계약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용기 생산도 황해도 저렴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 내에서의 맥주 생산은 모두 세금과 운임을 절약하여 한 상자당 평균 3엔을 싸게 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일본 맥주와 함께 조선 시장을 세력 범위에 넣어두고 있던 기린 맥주에서 조선 진출을 계획하였고 전무 이소노 조조가 1932년 12월 30일에 도쿄를 출발하여 조선에 와 조선 호텔에 투숙하면서 총독부 당국을 비롯한 관계 방면의 의향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맥주 전매의 제한은 없을 것이라는 총독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소노는 기린 맥주의 특약점의 요시카와 다이치와 상담한 후 대일본 맥주의 공장 부지 옆에 역에 가깝고 철도 도입선도 있는 벽돌 공장 부지 2만 평을 직결로 매수하고 반개회사, 나중에는 쇼와 기린 맥주가 됐는데 이러한 회사를 설립을 전제로 총독부의 공장 설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을 준비해온 대일본 맥주와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던 기린 맥주는 단기간에 해외로부터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 센다이 공장의 일부 설비를 이전시켜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계와 기린계가 경성 주변에 공장을 짓고 서로 대치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 맥주계를 3분하여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쿠라 맥주는 궁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종래 판매전에서 저가를 강점으로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지만 수입세, 운임 등의 삭감으로 대일본계와 기린계가 한 상자당 2엔에서 50전 3엔까지 저렴해져서 사쿠라 맥주의 강점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 6월에 대일본 맥주가 유니온 주조의 맥주 광청과 통합하게 되어 1920년대 말에 판매 협정에 반발했던 유니온이 대일본 맥주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일본 맥주와 기린 맥주 사이에 공동 판매 회사가 조직되어 판매 수량의 95%를 담당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면서 1933년 6월에 대일본 맥주 즉 조선 맥주 701대 기린 맥주 즉 쇼와 기린 맥주 299의 비율로 조인된 공동 판매가 이루어지게 됐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공장 합병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기업 통합이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만주에서 일사주의에 따라 양자 합자에 의한 일만 합작 회사인 만주 맥주 주식회사가 193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만주 맥주의 설립은 조선 맥주와 쇼와 기린 맥주의 맥주 판매가 주로 조선 내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 맥주는 오하시 신따로를 대표 회장으로 하여 1933년 9월에 설립되었고 본사를 영등포에 영업소를 경성 남대문 통에 두었으며 대일본 맥주로부터 공사 중인 부지를 매각받아 총 건축비 100만엔으로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년도 지나지 않은 1934년 12월 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본사, 공장, 사무소 등 건평 858평, 공장은 6층 건물로 높이 138척의 타입이 있었으며 연평 1854평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택 7동,
300평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원동력인 보일러실에서는 랭커셔 미쓰비시 제 보일러가 2기 있었으며 한 대의 화열 면적은 30평방인치, 상용기압은 120파운드로 공장 내의 과열과 난방에 사용되었습니다. 전동력은 반마력에서 100마력까지 55대나 되는 공장 기기들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냉각 장치를 위한 제빙 기기도 있었지만 제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내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조 과정을 보면 선정된 메가는 제진기, 정선기를 거쳐 메가 파쇄기로 들어가고 양조 가마, 양조 통, 끓임 가마의 공정으로부터 메가즙 여과기를 통과하며 홉을 첨가하여 쓴맛과 방향이 더해지고 나면 항균 침전, 침전물 여과조 등을 지나 냉각실로 들어갑니다. 냉각이 끝나면 흰 벽돌 탱크에 들어가는데 이곳은 한 탱크에 80석씩 24시간 침전물을 정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음이 발효 공정이었습니다. 섭씨 4도씨의 차가운 발효실에는 40석짜리 탱크가 여러 개 있었으며 여기에서 9부 정도 완성된 맥주는 지하 저장실에 저장됐습니다. 0도씨에서 1도씨의 온도로 75석을 넣을 수 있는 탱크가 들어서 있는 이 방에서 약 3개월간 저장하여 숙성하는 공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조를 1934년 1월 6일부터 시작하였고 주저된 맥주는 병이나 통에 담아 4월 20일에 기린 맥주와 날을 같이 하여 삿포로 상표로 출시하였으며 조선 내 각지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한편 기린 맥주도 처음에는 분공장 건설을 계획했지만 조선 총독부의 권유로 별도 회사로 하고 현지에서 김계수, 박승직 두 사람을 임원으로 고용하여 1934년 12월 쇼와 기린 맥주 주식회사를 자본금 200만행, 이중 불입자금 120만행으로 설립했습니다. 중역진을 보면 이따미 지료를 대표 회장으로 하여 상매는 이소노 조조와 야마기시 게이노스케가 취임하였고 박승직, 김계수, 히라누마 료조, 마스모토 신타로, 아사노 두시오, 오카와 켄타로가 임원이 되었으며 감사로는 미즈타니 고타로, 하마구치 단 두 사람이 담당하였습니다. 공사는 강행 작업으로 이루어졌고 기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다이 공장의 일부를 이전하여 설치했습니다. 상품명은 기린 미루로 하고 1934년 4월부터 판매했습니다. 원료 조달에는 홉은 외국산, 보리는 일본산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조선산업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보리의 시험 재배가 1934년부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함남의 각도에서 이루어졌고 1934년부터는 충남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시험 재배는 각도의 시험장 및 각 군의 한 가구를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장려 방법으로서 첫째, 예정액 이상에 달할 때까지는 수익 감소 보상, 둘째, 단당 2엔의 비료값 보상, 셋째, 가격면에서 지방 가격보다 20% 높게 책정하여 지급했습니다. 품종은 종래에 자우루스, 체코슬로바키아 종을 재배하게 했지만 1934년부터는 골든 멜론에 주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대전 부근의 맥주보리의 재배를 지도하여 성과를 얻었습니다. 홉은 수원 시험장의 유가 마타오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선 맥주와 함께 총독부 함경도 지방개발계획에 따라 1935년 함경북도 해산진의 땅을 선정한 다음 이듬해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회사는 지역협정을 맺고 계약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현재에서의 원료 조달 방침은 조선 맥주와도 일맥상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시 중에 일본으로부터 원료 수송이 곤란해졌을 때 매우 유효했습니다. 조선 맥주와 쇼와 기린 맥주 모두 연간 10만 상자, 17,000석을 한도로
나중에 공장 건설이나 제품 증상과 함께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조 면허가 부여되었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1930년대에 들어서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되고 조선 내 구매력도 상승하여 일반 소비의 호황도 있고 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1935년에는 날씨가 아주 좋아서 예년보다 20% 이상 매상이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는 기린 맥주의 경우 40% 이상 증가하여 조선 공장의 제조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본사의 요코하마 공장에서 2만 상자의 보급이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인들의 기호도 현저하게 늘어나 맥주 소비량은 1년간 35만 상자에 달했습니다. 조선 내 소비나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맥실이나 저장 창고를 증설하고 1937년에는 8만 녀석을 생산하여 1만 8천 녀석의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출량이 수입량을 상회하였습니다. 자료상 1938년 이후에 수출은 분명하지 않지만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선 내 수요도 충당한 것은 물론 중국 수출을 비롯한 수출도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발전은 조선인의 기호가 약주에서 맥주로 변해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식민지 조선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얼마든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 서양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 공동판매 회사에 의한 판매 비율에서 조선 맥주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지만, 실제 생산 비율을 보면 1930년대 말까지 쇼와 기린 맥주가 53%에서 56%를 차지하여 조선 맥주에 대해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1939년 대가뭄으로 원료 입순환이 심해져서 맥주 생산량이 한계에 도달하자 1940년은 조선 맥주의 생산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즉 쇼와 기린 맥주는 조선 맥주보다 뒤늦게 공장 건설에 착수했지만 그 급속한 생산 확대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 오히려 조선 맥주에 대해 다소 위를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사체제에 대해 금융공황 와중에 스즈키 상점의 도산으로 조선 공장 설립에 여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쿠라 맥주는 아웃사이더로서 공동판매 회사 측의 판매 합리화 뒤편에서 가격 경쟁에서의 통제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드디어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공동판매 대 사쿠라의 판매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쿠라 맥주는 적극적으로 판매점에 호소하여 지반을 굳힘과 동시에 제품이 아주 많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경인 지방에 1만 상자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공판 측이 리베이트 저하 등을 긴축책으로 소매 측으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을 때 지반을 파고들어 삿포로와 기린 모두 공판의 구석으로 음식점의 적극적인 진출을 꺼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방면의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가격에서는 표면상 일치하여 진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을 주거나 현금이나 물품이 걸려있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 도매가는 쌍방이 서로 비밀로 하였고 시즌이 되면 노골적인 가격 경쟁을 개시하였습니다. 실은 조선 맥주와 쇼와 기린 맥주의 공동 판매에 의한 시장 안정책은 단순한 가격의 신사협정에 불과했고 각지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두 회사는 1937년 봄 협정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협정 기간의 연기와 동시에와 공동 판매를 강화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협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하 통제 하에서 판매 수량을 할당하여 시가 안정을 확보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에서 양자 제휴를 이끌어낸 후쿠오카 지점장을 각각 경성에 겸임하도록 하여 협정 준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외의 가격 인상으로도 증세와 원료값을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판매 합리화를 통해 실적을 올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주 가격은 1930년대 중반 무렵까지 거쳐 상승하였고 전시화에서는 급격한 상승경을 보였습니다. 1937년 10월 공동 판매 가격은 4다스들이 17행 20전, 2다스들이 8행 60전, 소매 1병 39전이었습니다. 공동 판매에 의한 가격 안정책은 물론 맥주 가격 인상이 실현되었고 이것이 맥주 회사에서 경영 안정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조선 맥주의 경우 반도 지역의 호황을 반영하여 판매량이 격증하였고 1936년에는 100만 행을 돌파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도 증가하여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단기 순수익을 나는 ROE가 10%를 넘어섰고 총 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을 나는 ROA도 1941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판매량 증가에 대응해 사내 유보를 이용하여 매기마다 생산 능력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이 결과 자기 자본 비율은 77.5%를 기록하였고 자산 내용도 견실하여 균형 상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본금 600만 원에 대한 불입금은 설립 시 150만 원에서 1937년 하반기에 24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1940년 하반기에는 300만 원이 되어 해방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쇼와 기린 맥주와 거의 같은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견실한 자본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마다 자산 절하에 이익의 절반을 전용해 온 결과 사업 비용은 매우 탄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1934년 5%였지만 이듬해부터 8%가 되었고 그 후 약간 저하된 적도 있으나 1941년부터 45년까지 9%를 기록했습니다. 쇼와 기린 맥주도 매년 영양 확충을 계속하였는데 공급력 부족으로 모 회사인 기린 맥주의 보급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상에도 이를 반영하여 증가하였고 1936년에는 171만 행을 기록, 조선 맥주를 상회하는 왕성을 보여줬습니다. 배당률은 1934년부터 8%를 기록하였고 1940년엔 9%가 되었습니다. 실은 경영성적으로는 그 이상의 배당을 할 수 있었지만 통제 후 항상 독점 이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당국에 대한 배려도 있어서 배당금 증액을 자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역량 확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쇼와 기린 맥주는 기린 맥주 시장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료 판매, 확장, 금융 등의 문제는 일체 모기업에서 주관하고 그 방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으며 물론 저금리인 당시의 불입 징수를 서두를 필요도 없었지만 균형상 차입금 또는 모회사의 계정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기 자본 67.9%에 지나지 않는 등 자본 구성에서는 당연히 불균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자본금의 불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상 영업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1943년 9월까지 자본금 300만 행 중 위불입 자금은 180만 행이 불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쇼와 기린 맥주는 조선 맥주에 비해 불입 자본금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상액이 오히려 높았기 때문에 ROE는 더 양호한 것이었습니다. 대중경기의 바로미터로서 맥주는 반도 경기의 대중층의 침투를 여실히 드러냈고 봉급 인상의 목소리에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맥주 사업의 확장은 조선총독부 재정에도 피드백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맥주의 현지화가 실행된 후인 1934년부터 맥주 주세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 이전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1933년에서 34년경에 주세 감소가 보이는 것은 공장 건설에 즈음하여 일시적으로 주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시화에서 원료난이 심각해지고 임금 상승이 계속되는데도 1940년부터 맥주 공정 가격 제도가 실시되어 원료와 제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자 맥주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즉 1939년 대가뭄 이후 맥주 생산량이 꺾이기 시작해 1939년에서 1943년까지 8만에서 10만 석의 추이를 보였지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 후인 1942년이 되면 조선 맥주의 ROA와 ROE는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쇼와 기린 맥주는 상세한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1942년에는 수익성 악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중앙 주류 배급 조합이 1941년 12월에 발족하여 맥주도 배급제로 되었고 일본에서 중앙 맥주 판매 주식 회사가 1942년 9월에 설립되자 2개월 후인 조선에서도 조선 중앙 맥주 판매 주식 회사가 설립되어 대리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배급 조합이나 판매 회사가 모두 맥주 수급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맥주 공장에서는 주조 능력의 절반을 군수용 알코올 생산으로 돌려 있으며 1944년에는 생산이 최고 정점 시기에 5분의 1에 불과하였고 1944년 3월 1일부터는 향락기관의 전면적 정지에 따라 맥주 배급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왔습니다. 맥주는 이제 군수품 우선으로 배급되었고 이에 따른 부족으로 암거래의 대상이 되었으며 중요한 공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특별 배당 품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맥주 소비는 거리주에서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시작되어 조선 내 보급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당연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았고 식민지화 후에는 맥주 회사들이 판매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경성을 중심으로 맥주 소비가 증가하자 맥주 회사는 각각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조선의 미각의 서양화를 촉진시켰습니다. 1920년대가 되자 격렬한 판매 경쟁이 전개되어 가격 저하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요도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 맥주와 제국 맥주는 조선의 공장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지배적인 존재였던 대일본 맥주가 먼저 영등포 지역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내 수요는 약 10만 상자에 불과하였으며 만주를 얻어 조선 공장은 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건설은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제국 맥주는 수익기 상점의 도산으로 공장 건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조선 내 맥주 회사의 경쟁은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를 수반하면서 전개되었습니다. 가격 협정에 움직임도 있었지만 유니온 등의 아웃사이더가 존재했기 때문에 협정은 곤란했습니다. 맥주 성수기가 되면 판매량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맥주 전매의 시도가 있었지만 내각의 협의로 부정되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대일본 맥주의 조선 진출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조선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회하는 규모의 만주 시장이 열리고 조선 총독의 권유도 있었기에 조선 진출이 일거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쟁자인 기린 맥주도 서둘러 진출했습니다. 당초에 회사는 분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총독부의 조선 개발 방침을 반영하여 대일본 맥주계 조선회사, 조선맥주, 기린 맥주계 조와 기린 맥주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결국 만주에는 대일본 맥주와 기린 맥주의 공동 투자로 만주 맥주 회사가 별도에 설립되었지만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조선 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지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사쿠라 맥주도 불리한 입장이었음에도 조선으로의 영업을 강화했는데 조선 맥주와 쇼와 기린 맥주의 공동 판매가 설립되자 조선 시장은 이사 체계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은 지극히 안정되어 일정한 배당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일본 맥주는 자본금 우림을 통해 설비 투자금을 조달한 데 반해 쇼와 기린 맥주는 모에 세대한
기대는 형태로 자본 조달을 하였기 때문에 쇼완기리 맥주의 ROE는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맥주 소비의 확대가 총독부 재정을 확충하는 재원이 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시안에서 원료난과 재료난이 심각해지자 수익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었고 맥주 생산도 할 수 없이 감산해야 했습니다. 맥주업계의 세수 입상의 의의는 해방 후 한국에서 더 커졌습니다. 일본이 돌아간 후 재고를 가지고 공장을 재가동하였지만 한국 전쟁으로 많은 기계 설비가 전화를 입었고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도입하여 공장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방 전 두 회사의 경영에 종사했던 조선인 임원 관계자가 새로운 회사의 경영진으로 등장하였고 독일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시장 규모는 좁았고 더욱이 외국산 맥주의 암시장이 회사 경영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내 소비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격렬한 경쟁의 결과 조선 맥주가 사실상 도산했던 경험으로부터 슈와 기린 맥주의 후신인 동양맥주와 조선맥주 두 회사는 카르텔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맥주의 대중화가 맞물려 경영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세계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맥주 주조업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거리민을 중심으로 시작된 맥주 소비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도급되었고 맥주 회사의 경쟁과 그 결과로서 가격 저하 때문에 확대되었습니다. 만주 사변 후 시장의 확대가 맥주의 현지화를 촉진시켰고 나아가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총독부 재정에 안정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은 해방 후 한국에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새로운 주류로서의 맥주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를 전제로 도입되어 자본 축적, 행동에 의해 조선 내에서 산업화되었고 재래의 주류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방 후 한국에 정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주민의 미각은 서양화되었고 맥주 소비의 관습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맥주를 마시는 식민지, 박래와 주조라는 주제로 조선에서의 맥주 소비, 총독부 정책의 변화, 일본 맥주 회사들의 진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조선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이 여전히 쌀 등의 식료 조달에서 자가 생산을 하는 생산자, 소비자였던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홍삼, 명란젓, 술, 담배, 사과 등과 같은 기호품 또는 기호품에 가까운 고급 식재에서는 이미 소비자의 역할에 한정되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서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푸드 시스템이 제국 내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확장되었고 나아가 그 경계에 있던 중국까지도 퍼져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식재료와 음식 문화가 유입되어 해방 후 더욱 진전되어 현대의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군대의 음식과 산업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